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구리를 점프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개구리를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구리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부터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보는 물체를 개구리라고 인지하기는 편하지만 그 개구리가 어떤 비율로 어떤 이런 형태감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거나 만들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글에다가 개구리를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모델링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구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개구리도 있고 그 개구리를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구리, 이건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구리 이렇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보고 옆에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모델링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적은 폴리곤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컬프팅이라고 해서 약간 빗듯이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빗는 방식이 메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정리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스컬프팅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컬프팅 모델링 하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네, 기본적인 몸통과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큐브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리깅을 통해서 움직이게끔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려를 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모양을 위한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 그 모양 그대로를 만들면 되는데 이 모양을 변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점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리깅을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T포즈 형태를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를 만들어 주고 그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나중에 리깅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작업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개구리의 전형적인 모습, 요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T자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지 네,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T 포즈를, 개구리 T 포즈를 스컬프팅을 이용해서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를 이렇게 큐브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여기 있는 이 형태에다가 메쉬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늘리는 방법 중에 폴리 카운트, 큐브에 여기 섭 디비전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각형 형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형태의 모양을 이용할 텐데 여기다가 스무스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디비전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뭐 스피어는 왜 사용 안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모여지는 부분이 좀 최소화된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컬프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는데 스컬프팅은 여기 메뉴상 스컬프팅 세 번째 탭 메뉴에 있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 디폼에 보게 되면 스컬프팅 뭐 제너레이트에 보게 되면 아닌가? 에디트 어디 있지? 있군요. 메쉬 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컬프팅 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스컬프팅 툴, 스culpt 툴. 네, 이걸 이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culpt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선택을 하게 되면 스culpt 툴을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B키 이용해서 브러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길다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뎁스 값입니다. 그래서 M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뎁스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에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튀어나오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좌우 대칭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시메트리
를 오프를 시켜주고 돼 있는 기본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브젝트 X나 지금 같은 경우는 월드 X를 이용하게 되면 대칭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X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크기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의 형태의 모양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이제 T 포즈인데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 방향을 보는 T 포즈의 개구리 형태를 모델링 해야 됩니다. 뭐 약간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다 가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구리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스컬프팅은 튀어나오게끔 노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끔 되게 되고요. Shift 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부드럽게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 부분 튀어나오게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 한꺼번에 그러면 M키 이용해서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주둥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 턱 부분 그 다음에 Shift 키 이용해서 부드럽게 좀 만들어주고 너무 이상하게 형태가 변형됐다라고 하면 눈 부분도 너무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이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이용하게 되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눈 부분과 이렇게 입 부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도 만들어 줘야겠죠. 몸통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스커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 주면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고요. 이게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커프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그랩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면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면을 늘리는 건 아니죠.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죠. 면 자체는 우선 늘어나진 않습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 약간은 삼각형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몸통이 삼각형으로 Shift 키 이용해서 역시나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하면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다라고 하면 역시나 B키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등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Shift 키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몸통의 부분 대략적인 형태의 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디테일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면을 정리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너무 적은 면이라서 에디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스무스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늘려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 스컬프팅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거나 하면 되고요. 아니면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메시를 늘려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뭐 또 면을 정리할 테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형태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부분도 조금 더 키워주도록 했고요. 개구리 같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작업의 방향성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팔다리가 필요하겠죠. 팔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잡아 뽑아낼 수도 있지만, 잡아 뽑아내게 되면 여기는 형태감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매연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큐브를 이렇게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이 팔의 길이나 이런 것들은 개구리의 비율에 맞게끔 잘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나중에 다시 변형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감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율적으로 면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고요. 아이고, 스케일을 했는데 왜 스케일 비율이 안 바뀌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고요, 면을.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좀 늘려놓고 나머지 스무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늘린 상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무스 한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하나의 덩어리가 나중에 될 테니까 컴바인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스크럽팅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양쪽 대칭은 나중에 미러를 이용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위쪽 그 이두박근 느낌을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팔목 부분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부분도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 면을 역시나 늘려가지고 표현해줘야겠죠.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스무스 이용하게 되면 다시 면을 이 부분만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그랩을 이용해서 좀 잡아 뽑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면을 뽑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나중에 미러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스무스를 이용해서 약간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반대쪽은 대칭되게끔 하고, 이제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분, 다리 만들어 주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늘려주고, 잘 쭉 뻗었을 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 이용해서 면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바인을 시켜주고요. 나중에는 합쳐주기 위해서요. 에디트 컴바인. 그 다음에 역시나 스크럽팅 툴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부분은 앞발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두껍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좀 잘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면 Shift 키 이용해서 역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랩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조금 더 튼실한 허벅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이쪽 몸과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면을 다 정리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면을 늘려가지고 기본 형태하고 디테일을 잡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형태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 보통 이제 사람의 기본 형태가 다른 거에도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뭐 의인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개구리 형태의 모양이지만 의인화한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리깅할 때 도움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도 이렇게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발은 역시나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발도 마찬가지로 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본적인 형태감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놔두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미러링을 해서 반쪽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쉬의 미러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 X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X 선택을 하고요. 어느 쪽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머지 하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앞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발 같은 경우는 훨씬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역시나 스culpt 툴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디폼적인 거를 표현하면 되고요. 지금은 또 위에 이 시메트리 기능이 켜져 있어서 양쪽이 같이 움직이게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해도 반대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허벅지가 훨씬 더 튼실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져서 모양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감이나 방향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조금 날림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건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 디테일만큼 더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눈 부분 뭐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눈 부분을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메쉬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더 표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면을 더 늘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 면 자체는 아직도 형태감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걸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모델링을 렌더링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그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그럴 때를 하기 위해서 면을 이렇게 스크럽팅 된 이런 모델링을 토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단순화시키고요. 그 다음 이제 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깨져 있어서 나중에
쉐입을 변형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팔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스크럽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구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개구리를 점프 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쿼드 스쿼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개구리를 그 리토폴로지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면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흐름에 맞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연결 부분 이런 것들도 매끄럽게 연결된 오브젝트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